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오늘 저희 영화학개론이 가져온 영화 무려 7년 만에 속편으로 돌아온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가장 최근작 토이스토리 5편 되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는 어린 시절에 추억을 많이 쌓으셨던 장난감 친구들이 있으셨나요? 오늘 그런 얘기도 많이 해보면서 덩달아서 또 저희 어렸을 때 저희가 소년이자 소녀였을 때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또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른의 장난감 보통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PC, 비디오 게임기 이런 전자기기들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오늘 저희가 다루는 영화 토이스토리 5편에서는 그런 고전적인 기존 장난감들과 또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전자기기들 사이의 대결이 양자가 딱 나오기 때문에 이분들 오늘 게스트로 모시고 방송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두 분의 특급 게스트 모시고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오래전에 나오신 분들 순서대로 소개를 드릴게요. 무려 8개월 전에 출연을 하시고 정말 오랜만에 재출연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작년 소년의 시간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였죠. 소년의 시간 에피소드에 출연을 하셔서 성교육 강사이자 또 미디어 교육 강사 그쪽 전문가로 출연을 해주셔서 여러 가지 또 재밌고 좋은 이야기들 해주셨던 우리 푼바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푼바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찾아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좀 웃긴 것 같아요. 앞에 성교육이니 미디어 교육이니 해서 전문가라고 다 깔아놨는데 정작 닉네임이 푼바다 보니까 굉장히 공식력이 확 떨어진다. 왜 이래요, 티몬? 계속 푼바라 부를 거야. 불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해주시면 닉네임에 비해서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요. 걱정하지들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푼바님 오랜만에 모셨고 또 다음 게스트입니다. 썸머워즈 에피소드로 한 2달 전에 출연을 해주셨다가 또 오랜만에 나와주시는 분이네요. 그때 당시에는 금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출연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금요일일지 프라이데이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금요일입니다. 네, 썸머워즈 편에서 함께했고 오늘도 애니메이션으로 또 함께하게 돼서 그러네요. 또 재밌게 오늘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썸머워즈 에피소드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금요일님 역시 푼바님과 함께 미디어 교육 강사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라서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교육적인 얘기들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 영화개론을 들으시는 선배님들의 나이대가 사실 10대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10대는 거의 없고 저희 통계 분포를 보면 20대도 있지만 가장 주력이 30, 50대거든요. 그래서 동년배네요. 저희 어디까지 동년배로 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딱지 걷고 놀던 세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렇죠. 해서 네. 들으시는 선배님들께서 자식의 입장보다도 또 요즘 부모의 입장으로서 많이 오늘 방송을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재밌는 유익한 얘기들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본격적인 이야기들 나누기 전에 두 분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간단하게 근황 토크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푼바님, 네. 8개월 만에 나오셨어요. 8개월 네. 동안 어떤 재미난 일들이 있었나요? 그동안 유튜브 출연 많이 하고요. 라방 하고요. 성교육 하고요. 미디어 교육 홍보하고요. 바쁘게 지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셨네요. 그럼요. 저 최근에 그분 만나 뵀어요. 이현희님이라고. 누구요? 이현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잖아요. 구척장신 이현희님 만나 뵙고. 모델. 맞아요. 유튜브 출연할 때 이제 성교육 요즘에 이렇게 한다. 어떤 고민이 있으시냐 이러면서 야무지게 말고 왔고. 근데 이게 언제 방송에 나올지 몰라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구나. 맞아요. 온에어가 안 됐군요.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 사이에 논란 때문에 나락가면 안 나가는 거지 본인이? 몰라요. 이거 무서운 시대예요. 정말. 찔리는 게 있으신가 봐요. 억가가 많아요. 다들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하나 다 조심해야 되는 요즘에 맞아요. 캔슬 컬처. 네. 사실 그걸 또 문화라고 하기도 뭐해요. 맞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 모두 나락을 조심합시다. 좋은 근황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너무 힘들어. 금요일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도 열심히 미디어 교육 준비는 항상 하고 있고 하도 바뀌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뭐 이제 맡은 바 일을 또 저희가 충실히 해야 되니까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이런 스몰 토크에 네. 익숙하지 않아서 나의 일상을 누군가에게 공유하는 게 굉장히 어색한. 아니 아까 시작 전에 만나자마자 네. 너무 들어오더라고. 오늘 스튜디오 오자마자 어. 제가요? 저는 만나 뵐 때마다 항상 한 10분 낯가려요. 금요일님이랑 그럼요. 두 분 되게 오래된 사이 아니에요? 그럼. 근데 이제 그 어떤 타인과 만남에 있어서 온도가 맞아지려면 이제 좀 그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들어오시자마자 스몰 토크를 1초도 안 쉬고 한 4개를 연달아 저한테 하셔서 제가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다다다. 그 능력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제 성격이고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실 저는 두 분이 사실 뭐 좀 이따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와임이라는 또 교육센터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하셔야죠. 나중에. 네네 뭐 그럼 좋고요. 네, 영입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튜디오 겸 이 와이미 사무실을 저도 간간히 오는데 올 때마다 사실 저는 조금 이런 말씀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 설레는 감이 있어요. 뭐해? 왜냐면 뭐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저 때문에요? 왜냐면 네. 그 제가 이렇게 딱 그런 여기 척도 안 하네. 오면 두 분을 만나 뵈잖아요. 두 분 다 밥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이없어. 제 밥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시하고 제 미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이 두 분을 요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이런 재미로 오기 때문에 그동안 쌓인 이 토크 에너지를 네. 다 풀어낼 수 있겠다. 이게 좀 이기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저랑 비슷하게 말 많은 사람은요 피곤해요. 우리 탱커인 줄 알아. 이게- 우리 딜 들어갈 때 상 장난 아니에요. 말 많은 사람이 두 명 있으면 서로 기빨려요. 그건 맞아. 하지만 이렇게 밥으로 해드실 분들이 그러면 그동안 모셨던 분 중에 좀 많이 힘들었다. 많이 힘들었다. 이제서 얘기지만. 이제서야 얘기가 아니라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그분 출연할 때마다 그 제빈님이라고 있어요. 말 굉장히 많으시고 영화 굉장히 사랑하시고 피곤합니다. 그래서 제빈님 듣고 계신가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중간 광고 한번 날려드리고요. 제빈님에 대한 어쨌든 오늘 두 분 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왔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뭐 스몰 토크 굉장히 난색을 표하시니까 그냥 집어치우고 사실 그 두 분 다 각각 따로 나오셨었어요 저희 방송에. 맞죠. 그죠. 해서 이제 첫 출연을 하셨지만 이번이 두 번째 출연이신데 사실 또 선배님들 중에는 이전에 두 분의 방송을 듣지 못하신 분들이 맞네요.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지금 요즘 하시는 일이나 그 교육 관련해서 하시잖아요. 그런 쪽으로 잠깐 소개 아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두 분이 함께 일하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누가 오야붕인가요? 누가 이거 담당인가요? 대표로 품바님이 It's me. 품바가 대표고요. 성교육을 하는데 이제 네. 아이들 성교육 현장에서 보면 미디어를 통한 성정보나 이제 왜곡되거나 과도한 성표현물 접근이 너무나 쉬워진 시대예요. 그래서 AI뿐만 아니라 광고뿐만 아니라 여러 콘텐츠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우리 선생님을 모시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이랑 미디어 진단 우리 아이가 얼마나 어떤 버블 안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사 포지션으로 좀 굳힌다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금요일 선생님. 네, 금요일 선생님께서는 미디어 이용 진단부터 자료 제공, 그다음에 사후 상담 이런 것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계셔서 토탈 패키지 세트라고 보시면 좋고. 007로 치면은 제임스 본드와 닥터 큐 아니에요. 맞네. 그죠. 현장 필드 기가 직과 막히네. 그 의자에 앉아서 그 중계 닥터 큐 가자. 오퍼레이팅하는 007을 안 봤어요. 007을 미션 임파서블 안 보셨어요? 그거는? 안 봤어요. 서운하다. 톰 크루즈랑 사이먼 패근데 지금 모르시겠네 이걸? 벤지 이거 모르세요? 몰라요. 셜록 답답합니다, 홈즈와 정말. 왓슨 박사. 그건 괜찮다. 셜록 홈즈와 왓슨은 아시겠죠? 네, 알아요. 약간 서포터고 약간. 네. 좋습니다. 저 게임할 때도 서포터를 좋아하기 때문에. 힐이나 서포트. 네네. 좋아요. 너무 좋네요. 두 분의 그런 정작 본인은 그게 뭔지 모르시지만 제임스 본드와 닥터 큐를 맡고 계시는 두 분.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모셨어요. 대충 이런 거 하자 네.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팍 던지면 이제 싹 자료로 만들어 주시고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시고 굉장히 능력점. 정리해 주시는 분. 그렇죠. 안녕하세요. 닥터 큐입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기망이야 이런 것도 이제. 그 다시 하시던 얘기로 잠깐 돌아오면 소개를 좀 하자면 사실 저희가 그 무시하는 게 아니고 성교육이라고 하면 좀 그래도 일반 대중분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그 정형화돼 있다고 할까요?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바가 있잖아요. 누구든 그게 좋은 성교육이었든 나쁜 성교육이었든 간에 누구든 성교육을 한 번쯤은 받아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대충 성교육은 뭐 이런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미디어 교육은 좀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미디어 교육? 그걸 뭐
노트북 어떻게 쓰는지 뭐 스마트폰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배우는 건가? 그거 굳이 어. 배워야 되나?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디지털 리터러시라 그래서 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키오스크 사용부터 엑셀, PPT, 검색 이렇게 기본적인 기술 습득하는 교육이 있고,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제 리터러시죠. 아 그런 게 없진 않군요. 예.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교육은 그런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 세대는 저희보다 훨씬 더 체득도 빠르고 잘 써요. 그 안에서 이제 좀 왜곡된 방향성, 그다음에 과의존, 그리고 좀 디지털 성범죄 등 이제 우려가 좀 되는, 그래서 좀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를 좀 보호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열어주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기 때문에 주체성을 가져야 되지만 안전한 영역에서 스스로 보호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다. 그걸 돕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대본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머릿속에 저장돼 있으신가요? 아 그럼 맨날 하는 얘기예요. 대단. 저도 볼 때마다 놀랍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때 이현이 그 선생님, 이현이 모델님 채널 나갈 때도 너무 떨려가지고 나는 백지가 된 거예요. 워낙 또 유명하신 분이고 그럼 저 평소에 그분 채널 자주 보던 팬이었어요. 워낙 또 영향력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접근 자체가 되게 똑똑하시고 네.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실물로 봤는데 진짜 키도 크시고 너무 예쁘시잖아. 그리고 진짜 머리 요만하시고 다 막 칼같이 깎여 계신 거예요. 맞아.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턱선이나 이런 모든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최근에 또 무대 뭐 하신 게 있는데 더 관리를 하셨나 봐요. 원래보다도. 원래도 예쁘신 분이 더 관리까지 하시면 어디까지 가란 거야? 너무 그 떨림의 종류가 좀 다르긴 한데 그 떨림이 있는 거지. 긴장. 그래서 나는 근데 중간에 집에 가고 싶었어요. 아니요. 제가 동행했었거든요. 아, 네. 서포터의 또 역할로. 아 또 닥터큐의 역할로. 네, 동행했었는데 떨리는 티도 별로 안 났고 방금처럼 뭔가 입력된 거를 말하듯이 한 번도 절지 않고 자연스럽게 너무 잘하셔서 끝나고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팀원이 진행 보는 거랑 똑같아요. 왜 계속 저를 티몬이라고 부르는? 품바니까요. 저희가 그 네. 대학교 때 같은 이제 하구였었는데 서로 티몬과 품바 이렇게 불려가지고 룸메이트였어요. 품바님이랑 저랑. 그래가지고 볼 꼴 못 볼 꼴 다 봤죠. 정말 많이 봤죠.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너무 캔슬 벗고 컬처가 다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먹고 다녀요. 여기서 누군가를 나락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얘 팬티 색깔 다 외우고 있어요. 아니 저기요. 화려하잖아요. 저도 사생활이 있어요. 뭐 색깔 얘기 안 했어요. 화려한 거 좋아합니다. 맞아요. 진짜 화려해.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막 형광이 있다니까, 형광이. 아니 근데 오늘 입으신 복장을 봐도 이 남자의 색깔 핑크, 저 핑크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오늘 분홍색을 입고 와가지고 심상치 않다. 역시 뭔가를 아시는 분이군요. 네. 금요일님은. 이 모자에 이 컬러까지 의도해서 조합을 그렇죠. 하시는. 파란 모자에 또 분홍색 잘 어울리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욕 먹을까봐 밸런스 맞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파란 모자에 빨간색을 입고 오지 않았을까요? 채도만 균형을 맞춰가지고. 맞추기 위해. 신발은 주황색으로 신고. 노란색도 하나 있어야 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오늘 나락을 치밀한 수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방송 이면에. 약간 지금 빨대가 빨간색인데. 약간, 네. 지금 서로 보내려고 지금. 농담입니다. 다 아시죠? 예. 어쨌든 이렇게 또 미디어 교육 하고 계신데 오늘 저희가 다루는 영화가 토이스토리 5편이잖아요. 그 자체로는 오래된 시리즈라서 그 저희가 익숙하게 사실 저희 어렸을 때부터 봐온 그 장난감 친구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눌 얘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기기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이 기존 장난감들이 위협을 받게 된다. 또 이런 스토리라인이 있어서 릴리 패드. 미디어 교육을 또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두 분 모시고 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다. 나눌 얘기가 많을 것 같다. 기대됩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사실 오늘 뭐 계속 얘기하지만 토이 스토리잖아요. 두 분은 또 어렸을 적에 추억의 장난감, 애착 장난감 이런 것들 뭐 좀 있으셨나요? 이거 준비하러 시켰잖아요. 네, 또 제가 얼마나 배려가 넘치는 진행자입니까? 이거 애드립으로 그냥 질렀다가 그냥 이렇게 하실까봐 제가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옛날부터 생색을 잘 냈는데. 생색내는 거 좋아합니다. 맞아요. 있었죠. 왜냐면 애착 인형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애착 장난감이 분명히 있었고, 저부터 좀 얘기를 하면 혹시 다간이라고 아세요? 전설의 용사 다간. 그렇지. 로보트. 다간 가운데 지구본인가 있어요. 미쳤죠. 허벅지에. 예. 그거 원기용 모아서 쏘고 막 이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간이 부러질 때까지 놀았어요. 그 팔다리, 왜 토이스토리 3인가 2인가에 왜 우디 팔 이제 이렇게 헝겊 찢어지는 장면 나오는데 솔기 막 터지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만큼 놀았어요. 토이스토리 5에서는 이제 머리가 해지잖아요. 머리가 그 머리칠이 벗겨지죠 우디가. 그래서 약간 탈모인지 뭔지. 원형 탈모처럼. 근데 그때까지 갖고 놀았던 기억이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전설의 용사 다간. 그거라면 지구를 지킬 수 있었지.
다간 하나만 갖고 계셨나요? 보통 그런 용자물에서 주인공 기체가 있고 사이드 기체들이 있잖아요. 아 있었죠. 근데 사이드 기체까지 다 사기에는 조금 비싸요. 안 사주죠. 안 사줘요. 안 사줍니다. 나 근데 그건 다 있었어요. 그 고우슛하는 탑블레이드. 탑블레이드는 그 문방구에서 제일 비싼 세트가 있어요. 그거 4개 든 세트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개 경기장 스타디움까지 들어가 있는 경기장까지. 거? 맞아요. 오. 내가 그 문방구에서 그거 처음 산 사람이었어. 그 정도면 근데 다간 사이드까지 다 살만한데. 그러니까 집안 사정이 탑블레이드 때 좀 나아진 거지. 왜냐면 다간이 훨씬 더 이전이기 때문에. 한참 전이지. 그렇죠. 그때 어린이집 때고. 이게 그 또 물가가 반영되는 그- 이제 실시간으로. 그런 느낌이지. 시장 그 저기가. 그때 이걸 들고 문방구를 나오는데 애들 다 날 쳐다보는 거야. 그리고 사실 그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다간 그 기체별 가격이랑 또 탑블레이드 가격이 서로 좀 달랐어요. 그래서 맞아. 상이했습니다. 그 원래 용자물 로봇이 더 비쌌었고 그럴 수 있지. 제 기억에 박스도 엄청 컸고 맞아요. 용자 그 로봇 장난감들은 거의 그 당시에 한 5, 6만 원씩은 했던 것 같은데. 근데 탑블레이드는 하나에 막 5, 6천 원 이런 맞아요, 정도였기 맞아요. 때문에 세트로 하면 이제 그 시절에 스타디움에 탑블레이드까지 그 사천왕 다 있었으면 그때까지 좋았어요. 야. 그 이후엔 또 쉽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요. 근데 진짜 저도 정확히 기억하는 게 저희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셋 다 지금 동갑내기거든요. 그럼요. 90년대 초반 태생인데 저희 5학년 때 탑블레이드 열풍이 여러분 어느 정도였냐면요. 학교 쉬는 시간에 교실 밖에 나가면 저희 학교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복도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돗대기 시장처럼 팽이들이 막 맞아요. 진짜 무슨 무림이었어요. 팽이 무림. 거우슛. 고우슛하고 그 와중에 우리 품바님처럼 스타디움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다? 이거 안 껴줄 수가 인싸죠, 없어. 인싸. 이거 안 껴줘. 야 나도 껴줘 이러면서 스타디움 있는 친구 뒤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진 사람이 최고인 것처럼. 야 나도 이 위에 한번 쏴보자 이러면서. 야야 비켜봐 이렇게 가는 거죠. 나도 한번 올려봐도 돼? 이런. 멀리서 던지듯이 쏘는 애 있어. 맞아요. 그게 기술이죠. 근데. 맞아. 그 힘을 이용해 살리려고. 또 이렇게 스타디움을 소유하셨던 부동산을 소유하셨던 그런 분이었다. 탑블레이드 정말 훌륭한 작품이었죠. 금요일님은 좀 생각나는 기억에 남는 그런 장난감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근데 이 애착이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애착을 가졌던 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본질적인. 네. 애착이라는 건 적어도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좀 내가 품에 품고 있어야 애착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전 기준이 굉장히- 정확하시네요. 굉장히 좀 그때 도파민이 빨리 돌 시기라서 네. 유행하는 건 다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줄로 감는 팽이 아시죠? 알지. 탑블레이드 말고 그 네, 이전 세대. 그렇죠. 그때부터 차례대로 가면 죄송한데 줄로- 그거 검정 고무신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줄로 감는 팽이 그리고 고무로 만든 포켓몬 딱지 있었죠. 그 환경 호르몬 나온다고 막 얘기했던.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미니카였어요. 제 기억으로. 내일은 챔피언? 네, 맞아요. 미니카였고 그때 충전지를 갖고 있는 친구가 최고였습니다. 충전 건전지. 계속 쓸 수 있는 거. 2륜, 4륜 막 이런 거. 맞아요. 충전 건전지가 그 출력이 좀 세서 불충전을 하면은 그냥 일반 건전지보다 약간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 모든 분야들을 계속 발을 걸치면서 그 안에 계속 들어갔던 것 같은데 진정한 탑블레이드도- 쇼폼 인생이네요. 탑블레이드도 거쳤고 그리고 제 기억에 초5 때 저희가 또 한 번 붐이 일었던 게 디지몽. 디지몽이 있습니다. 디지몬 어드벤처로 또 맞아요. 다마고치. 다마고치, 펜들럼 이런 거. 붙여서 싸움 붙고 아니면 맞아. 길가에 있는 쇠로 된 그 난간에 붙여도 바이러스랑 싸움을 붙을 수 있었어요. 진짜. 그랬던 기억이. 또 조그레스라고 해서 서로 갖고 있는 거 합체 진화할 수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너 뭐 갖고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애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당시 있었던 놀이 문화를 다 섭렵하지 않았나. 그 이후에 아마 제가 알기로 스타가 등장하고 PC방이 등장하고 컴퓨터로 넘어갔던 것 비디오 같습니다. 게임이 등장하면서 맞습니다. 전자기기로 넘어갔죠. 딱 그 토이스토리 5편에 그 또래 문화, 또래 동조 압력 다 직방으로 맞으면서 다 했네. 그렇죠. 그 태풍의 눈에 들어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너도 탑블레이드 있어? 나도 있어야겠다. 그쵸, 너도 있어야죠. 디지몬 있어? 나도 있어야겠다. 있어야죠. 이런 게 바로 동조 압력인 거죠. 그쵸, 요즘엔 엄마- 그게 스마트폰인 거고. 엄마가 좀 힘들어하셨던 기억이 좀 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디지몽 가격이 문방구에서 5만 원 주고 샀어요. 꽤 그 당시 비쌌네. 5만 원이면 정말 비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뭘 사달라고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해서. 지금으로도 5만 원이면 비싼 큰 돈인데 그때 당시에 5만 원이면 사실 어린 친구에게 투자하기에는 맞아요. 좀 쉽지 않은 근데 금액. 사실 진실인지 모르고 일단 엄마가 그랬어요. 이거 아. 5만 원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는데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 걸로 해요. 뭐 그런 걸로 해. 아들로서 금요일님께서 뭐 영수증을 떼보진 않으셨기 그쵸, 그쵸.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그냥 5만 원에 산 거야. 잘 써, 아꼈어. 이제 네. 더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그래서 되게 아껴서 썼던 기억은 있어요. 이 땅의 부모님들이 힘들게 키우시네. 어쩔 수가 없어요. 다 해주시네. 네. 어때요 요즘에? 요즘에요? 이렇게 아기를 위해서 다. 제가 또 부모니까 사실 오늘 영화 얘기하면서도 또 부모로서 할 얘기가 많지만 또 이제 이 친구가 지금은 제 아들이 아직 10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뭐 크게 뭘 사달라 이런 때를 쓸 나이가 아니긴 한데 그런 압박이 있죠. 나중에 좀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래도 조금 기본적인 건 다 해주고 싶은데 그리고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장난감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감이라고 해서 가격이 장난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저 여러 가지 플랜을 세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 데려갈 때 장난감 코너 토이저러스를 훅 지나가야 된다라는 통과. 눈을 감고 지나가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막 뭐 소근육 발달, 뭐 창의력 발달, 눈 뭐 집중하는 거, 사시 예방, 초점놀이 이런 거 다 있지 않아요? 다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게 과연 술수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이거 팔아먹기 위한 술수인지 아니면 진짜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것인지 그냥 두면 되는 건데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지. 사실 저희 어릴 때 초점놀이가 과연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그럴 수 있지. 해보면서 근데 그때 약간 많았어요. 초점놀이. 약간 시선 안 맞거나 이런 분들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 있었어요. 갑자기 사줘야 될 것 같은 약간? 생각이 드네. 잘 파는 것 같아요. 혹시 뭐 관련도 있으신가요? 그쪽 업계? 없어요. 저는 구슬동자가 생각이 납니다. 나도 그 생각했어요. 와. 이게 저도 뭐 전설의 용사 다강 같은 용자물이나 가운데, 뭐 탑블레이드나 이런 거 다 경험을 했었지만 구슬동자 제가 왜 기억을 하냐면 네. 태어나서 제가 제 돈으로 처음 산 그런 장난감이었어요. 물론 뭐 제 돈이라고 해봤자 제가 뭐 일해서 번 돈은 아니었을 거고 용돈 모은 용돈 거지. 모아서 이제 쓴 거겠지만 가격도 정확히 기억납니다. 그 당시에 5,000원. 제가 오. 동전으로 5,000원을 모아가지고 우와. 그 문구점 매대에 좀 자랑스럽게 싹 깔았던 기억이 나요. 이거 주세요 하고 주의서 이렇게. 타짜에서 포커칩 서로 이렇게 올인하듯이 딴따라란. 그런 식의 구슬동자 기억이 또 나가지고 지금은 이뻤어요 고슬동네 네, 특히. 디자인도 유려했고 맞아요. 그 당시에 또 인기였어요. 지금은 다 그 친구들 어디가 어디 있어요? 있는지. 사실 저는 고향집이 전주잖아요. 네. 전주집 가끔 내려가면 창고에 어느 정도 살아있긴 합니다. 잘 안 버리잖아요. 네, 제가 잘 안 버리는 성격이기도 하고 근데 중간에 한번 우리 엄마가 누구 갖다 줬어. 막 가오가 이거 이런 거 다 갖다 가오가 줘가지고 제가 한번 난리를 쳤던 기억이 어릴 때 있습니다. 난리 친다니까. 없애면 뭐라 해. 저요? 저를 되게 오늘 이상한 사람 만드시네요. 아니 뭐. 생색내는 거 좋아하고 난리치는 네. 거 잘하고 아니 뭐. 아들한테 돈 아끼고 이런 사람으로 저를 귀엽다고. 알겠습니다. 점점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를 바보로 보고 오셨다면서요. 가만히 참지 않아. 피차 마찬가지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 되게 안 좋은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아. 오늘 서로 나락 보내는 방송. 웃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희가 오늘 추억의 애착 장난감들 이야기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희의 다룰 영화죠. 토이스토리 5편. 토이스토리 5편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가장 최근작이었던 4편이 어느새 2019년 영화였으니까 7년 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픽사의 신작 토이스토리 5,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5편 되겠습니다. 앤드류 스탠튼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사실 앤드류 스탠튼이라고 하면은 벅스라이프, 니모를 찾아서, 월-E처럼 픽사의 거의 개국 공신 중 또 한 명이고 픽사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이제 평을 받는 작품들의 연출자이기도 했는데 사실 굳이 따지면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연출한 건 처음이에요. 그 토이스토리 시리즈를 내내 초반 2편 연출했던 존 라세터가 사실 그 미투 운동 때 그 성추문으로 이제 이 스튜디오를 떠나면서 공석이 생겼었는데 그래가지고 이 앤드류 스탠튼 감독이 아마 구원투수로 이번 신작의 연출을 맡게 되지 않았나 해서 앤드류 스탠튼과 맥케나진 해리스의 공동 연출로 돌아온
속편입니다. 맥케나진 해리스 감독님은 이번이 데뷔작이시더라고요. 장편. 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너무 오랜만에 복귀 아니신 거예요? 앤드루 스탠튼이요? 그렇죠. 사실 왜냐면 픽사에서의 최근작이 도리를 찾아서인데 이게 2016년 작품이니까 이것도 벌써 10년 전 작품이고 사실 앤드루 스탠튼 감독님은 벅스라이프, 니모를 찾아서 월이 감독으로 좀 이제 입지를 쌓으시고 실사 영화로 잠깐 외도를 하셨었어요. 그 존 카터랑 외도. 그 존 카터 바순 전쟁의 서막이라는 정말 흥행이 안 된 그런 영화를 연출하셨어가지고 아마 조금 그 마음이 한동안 착잡하지 않으셨을까. 그래도 오랜만에 또 본가로 돌아오신 거니까 여러 가지 또 기대되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상 비평을 나누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시리즈를 좀 어떻게 봐오셨는지 어떻게 생각해 오셨는지 이거를 먼저 조금 시리즈에 대한 기조 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얘기를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토이스토리 1편이 무려 95년도 작품이니까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30주년을 맞이한 시리즈고요. 이 토이스토리 1편이 정말 기념비적인 게 뭐냐면 단순히 뭐 흥행이 잘 되고 비평이 좋아서 기념비적이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영화 역사상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초의 컴퓨터 3D 애니메이션 아 그래요? 입니다. 그래서 같은 디즈니 동사 디즈니의 백설공주가 최초의 2D 셀 애니메이션이었다면 이 픽사의 토이스토리가 최초의 3D 컴퓨터 애니메이션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또 의미를 갖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고 이후에 2편이 99년, 3편이 2010년, 4편이 2019년에 나왔습니다. 좀 어떻게 봐오신 시리즈인지 궁금한데 이번에는 금요일님 먼저 좀 해주신다면. 네. 사실 저는 토이스토리를 챙겨본 적이 없습니다.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아부터 물어봤어요. 네. 저기요. 저희 지금 같은 세대 맞아요? 지금 아니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있는데 이런 사람 있을 수 있는데 쉽지 않은데 운동하느라 바빴다고. 아예 안 보셨다고요? 아예 안 본 건 아니고 네. 그 앤디 나오는 게 1편인가요? 거의 아예 안 보신 것 같은데요? 1, 2, 3편이 이제 앤디가 주인이었던 시절이고 장난감들의 4, 5편이 이제 보니가 주인이었던 시절인데 네. 저는 사실 잘 챙겨본 적이 없는데 지금 죄송한데 금요일님 표정이 완전 심드렁이에요. 근데 일단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잘 그렇게 막 팬심이 있지 않은 작품이었는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번 5편을 네, 저는 너무 재밌게 기대를 그만큼 안 했겠죠. 제가 관심이 없었던 거니까. 근데 진짜 너무 재밌어서 나오면서 되게 재밌게 본 것 같다. 좀 앞에 4편을 한번 찾아볼 생각이 생길 정도로? 그쵸. 한번 좀 봐야겠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디, 뭐 버즈 이런 아이들의 이름과 생김새, 그들이 누구인지, 뭐 카우보이인지, 뭐 우주 비행사인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 죄송한데 방금 이 멘트가요 진짜 기성세대 멘트 같아요. 진짜 토이스토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한 7, 80대 분들께서 이 작품을 지금 묘사하시는 그런 툰데? 맞아요. 사실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흥미롭고 이 시리즈 한번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정주행 해볼 들었습니다. 만하다. 네네.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5편에 대한 인상 비평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전 시리즈에 대한 기조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걸 처음 보는 애기들도 되게 흥미를 가질만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라면. 그쵸. 사실 30년이나 된 시리즈다 보니까 요즘 어린 영화 친구분들께는 좀 생소한 시리즈일 수 맞아. 있으니까 5편으로 시작을 해도 좀 무난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또 금요일님의 진입 장벽이 좀 높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은데. 앞에 내용을 잘 모르는데도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었고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흥미로웠고 네, 그래서 처음 이걸로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 5편 보고 디즈니 플러스 가입하셔서 1편부터 다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또 이렇게 저희 여전히 뭐 디즈니 플러스에 받아먹은 건 없습니다. 받아먹고 싶어요. 좀 받아 먹자. 좀 연락 좀 주세요. 뭐 어쨌든 금요일님은 그러셨고 푼바님은 좀 어떠셨는지 이 시리즈. 네, 저는 아직도 그 토이스토리 1과 2를 아직 너무나 그 감성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런 걸 제가 기대했다고요. 금요일님 이런 반응. 그 왜 나는 전설이다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윌 스미스 나오는? 생뚱맞은데? 그러니까 그 영화도 이제 2가 안 나왔지만 네. 그때 정말 처연하게 고독한 그 밤에 찾아오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잖아요. 인류 최후의 생존자를 다루는 영화니까. 그러니까 처럼
그 아날로그 시대에 그 노는 그 문화 그리고 그 못된 옆집 아이가 시드. 이거 막 괴롭히고 했을 때 그걸 구하러 가는데 되게 우당탕탕하면서 가는 그 감성, 그 템포가 너무나 기억에 남아서 원투를 아직도 저는 제일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5를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중간부터 약간 집중도가 좀 깨졌어요. 전 살짝 잃었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두 분이 오늘 쉽지 않은데요. 되게 묘하게 섞어 놓으셨네요. 두 분. 한 분은 시리즈를 전혀 본 적 없는데 재밌게 보셨고 한 분은 시리즈를 다 봤는데 되게 별로로 보셨다. 그러니까 당신이 기대한 대로 오늘 안 갈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그랬어. 왜냐면 내용도 좋고 네. 약간 긴장감도 있고 특히 그 버즈 군단이 나오잖아요. 네. 뭐 그런 장면도 영화적으로 되게 좋고 그리고 약간 그 릴리 패드랑 그 중간 정도 되는 그 미디어 기기 나오잖아요. 스마트 벤츠나 뭐 그런 친구들. 그거랑 되게 층위가 다양하니까 그들의 입장을 보는 매력도 있고 이제 사람 캐릭터들도 되게 여러 아이들이 나와서 좋고 한데 약간 이게 그 원투를 항상 저는 기대하면서 보니까 그 감성은 이제 역시나 달라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높은 것 같아. 맞아. 왜냐면 지금 놀랍게도 이 시리즈가 5편째인데 앞에 4편이 다 괜찮았어. 떨어지는 영화가 없었고 맞아요. 그나마 별로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4편조차 제가 맞아. 봤을 때는 되게 의미 있어요. 거의 A-거든요. 저한테는. 그러기 워낙 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는 시리즈라서 이번 신작에 대해서 조금 기대치가 크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재밌어요. 재밌고 보실만 하죠. 근데 그 감성은 좀 확실히 좀 다르긴 한 것 같다.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약간 저도 어땠어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5편을 굉장히 재밌게 봤다라는 말씀을 미리 좀 드리고요. 근데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3편이 여전히 아직까지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편을 뛰어넘지 못했다. 뭐 1, 2편을 뛰어넘지 못했다. 이런 거는 있는데 그렇게 아쉽진 않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향 평준화된 시리즈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내용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기기들이 등장했다고 해서 뭔가 새로워 보였으나 사실 본질적으로 따지면 1편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그러니까 1편으로서의 회귀 아닌가? 왜냐면 사실 1편의 내용도 카우보이로 대표되는 서부극으로 대표되는 구시대의 장난감 무디가 우주 전사로 이제 표현이 되는 새로운 장난감, 신장난감 버즈의 등장으로 존재론적 위기를 맞이한다. 이게 이제 1편의 내용이었는데 사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디가 제시가 되고 버즈가 릴리패드가 된 거지. 1편의 어떤 동어 반복 같은 느낌이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아쉽지 않다라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워낙 저는 이 영화를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냥 꼬투리 잡기 정도였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인상 비평을 들으시면서 금요일이면 표정이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뭐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그 흥미로워서 그 두 분 다 어쨌든 1, 2, 3, 4편을 알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너무 재밌는데 맞아. 보면서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시리즈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작품만 봤을 때도 되게 다이나믹하고 볼거리 많고 좋은 작품인 기본 이상은 하는 작품인 건 맞아요. 감정선도 좋고. 근데 이 시리즈의 적은 결국 토이스토리라는 거. 토이스토리의 적은 토이스토리다. 토적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내용 설명을 드리면 굳이 따지면 지난 1편에서 3편이 앤디 트릴로지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앤디가 장난감들의 주인이었던 시절. 그리고 3편 말미에 이제 앤디가 보니라는 이웃집 소녀에게 자기 장난감들을 다 감동적으로 물려주면서 이제 4편부터는 보니의 시리즈가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도 얘기를 하겠지만 아마 6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마 4, 5, 6편이 보니 트릴로지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좀 해보고요. 어쨌든 이 보니의 장난감으로 이 토이스토리의 기존 멤버들이 장난감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 보니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활달하고 명랑하고 상상력이 좋아서 장난감들과 잘 노는 친구인데 이제 조금 부모로서 좀 걱정이 되는 지점이 뭐냐? 사교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고 싶어 하긴 하는데 그게 어려워. 이런 친구야. 그래서 극 중에서 보니도 좀 전전긍긍해하고 보니의 부모들도 약간 걱정 어린 눈빛을 보내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시리즈에서의 장난감들은
사실상 부모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버즈, 제시 이런 장난감들 역시 보니에게 어떻게 하면 새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 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시의적절한 이제 설정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네 현실이 그런 것처럼 이제 이 극중 세계관에도 디지털 기기들이 대공습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보니에게도 그 아까 두 분이 동조 압력, 뭐 또래 압력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 또래 동조 압력. 또래 동조 압력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었는데 그 탑블레이드 팽이를 같은 반 친구들이 다 갖고 있으면 맞아요. 나도 조금 갖고 싶잖아요. 거기서 그쵸, 끈으로 한 감는 팽이 갖고 와봐. 야 이걸로 놀아보자 하면 파괴자야, 이제 바로 파괴자. 혼자 검정 고무신이면 좀 난해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있기 때문에 보니도 주위 친구들이 다 이제 뭐 스마트폰, 태블릿 PC, 뭐 비디오 게임기 이런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니까 나도 좀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엄마한테 그런 걸 좀 사달라고 하게 되고 극 중에 이제 뭐 갤럭시북이나 아이패드라고 할 수 있는 릴리패드라는 이제 이 영화의 빌런이라면 빌런이 등장을 하게 된다. 해서 이 릴리패드의 보니가 푹 빠져 사니까 또 이 장난감 친구들이 존재론적 위기를 겪게 되면서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 이게 토이스토리 5편의 주요 줄거리 되겠습니다. 영화의 어떤 매력 캐릭터들의 어떤 티키타카 이런 것들도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분이 미디어 교육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시리즈에서 최초로 디지털 기기가 캐릭터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일 좀 섬뜩했던 장면이 초반부에 제시가 이제 그 지붕에 올라가서 마을의 전경을 싹 보는데 집마다. 아이뿐만이 아니라 에어론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창문을 통해서 번쩍번쩍이는 화면 앞에만 스크린 앞에만 이제 앉아 있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 뭔가 이게 진짜 디지털 좀비가 마을에 창궐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장난감인 제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대사를 막 하기도 하잖아요. 그냥 앉아있기만 하잖아. 이렇게 표현을 맞아요, 하기도 맞아요.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섬뜩했거든요. 전문가이신 두 분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놀이의 문화가 많이 달라졌고 좀 그들이 공간을 어떻게 설정하느냐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장난감 한두 개를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캐릭터 부여하고 역할극 놀이하고 이렇게 이제 정서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실물이 있는 장난감으로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친구 집을 가거나 놀이터를 가거나 이렇게 실제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공간에서 만나서 집 전화로 전화 걸어서 몇 시간에 나와라 해서 놀았다면 이제 각자의 집 각자의 소파에서 이제 미디어 소셜 미디어로 연결돼서 그 안에서 소통하고 실제로 이제 파자마 파티처럼 할 때 지금 놀러 오라고 했을 때 우리 주인공이 갔는데 인사를 대충 하잖아요. 보니까 가니까. 보니까 가니까 되게 시큰둥이가 왔어 뭐 이 정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것 같아서 미디어를 단순히 기술 내진 기술 접근성으로만 이해하기에는 이들이 살아가는 행동 양태 그다음에 환경 공간 전체를 좀 바꾸지 않았나 싶고 그래서 장난감이 되게 웃긴 대사가 있잖아요. 그 공룡이 이번에도 멸종하겠다. 또 멸종하는 거야? 이렇게 렉스가 라고 하거나 아예 그냥 서랍 안에 깊숙이 들어가면 다소간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약간 맞아. 자주 섞인 대사들 웃긴 대사들이 있는데 약간 현실을 좀 많이 반영한 것 같다. 그래서 같이 이건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싶었었어요. 네. 저도 뭐 사실 지금의 시대를 너무 잘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면서 봤고 일단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그 릴리패드를 사주게 된 계기를 보면 사실 보니가 옆집 그 쌍둥이. 남매인가 쌍둥이인가랑 친해지고 싶은데 못 친해지는 걸 이제 부모님이 계속 보면서 어쩔 수 없나 하면서 이제 맞아. 구매를 해준단 말이죠. 고민을 해. 자녀로서 보니가 원한 것도 없진 않지만 부모로서 또 그쵸. 그 엄마 아빠가 약간 신경을 쓴 것도 없진 않으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모두가 다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맞아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사주게 된 것과 그 화면을 보자마자 이제 초점을 잃는 보니의 눈동자와 동태 눈깔 되죠. 네, 맞아요. 우리 쇼츠 볼 때처럼. 그런 것들을 볼 때 스마트폰이 없었던 시절과 있던 시절을 모두 겪은 세대니까 저희가 실제로 이랬었겠구나. 정말 지금 시대를 잘 반영했구나를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제 릴리패드 중간에 보면 릴리패드가 혼자서 이제 본인을 작동하면서 친구를 사귀려면 이렇게 하면 돼. 띡띡띡 친구 추가 보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사회를 이제 그들의 사회를 이루는지를 릴리패드가 그 장면 안에서 그냥 딱 보여준 것 같은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그 안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있어서 공감도 많이 됐는데 뭔가 이 그 오는 메시지가 저는 좀 있었어요. 많이 부모님들이 봐도 공감을 많이 하겠다. 아마 이거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 어린 자녀분들이랑 이 영화를 보기 위해 극장을 찾으신 부모 관객들 입장에서도 영화적 재미를 떠나서 역시 뭔가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뭔가 많이 생각해 볼 거리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흥미로운 게, 예전에는 우리가 뭐 놀이터면 놀이터, 놀이공원이면 놀이공원 이렇게 하물며 그냥 학교 복도에서도 쉬는 시간에 딱 만나서 친구들이랑 이제 관계를 가져가 나가잖아요. 가시적 관계였던 것 같거든요. 서로 보이는 공간에서 보이는 상태로 맞아요. 놀이를 하는데, 장난감을 갖고 놀 때는 장난감은 물론 물리적으로 실제하지만 비가시적 놀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에서도 표현을 하잖아요. 이제 보니가 이제 극 중에서 장난감들을 서로 결혼시키기도 하고 뭐 무도회장에 이제 데려가기도 하는데, 굉장히 뭐 수채화처럼 아름답게 이제 영화는 그걸 표현하고 있지만 시각적으로 그 자체로는 보이지 않는 걸 애들이 상상해서 갖고 노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시적 관계에서 비가시적 놀이가 옛날에는 좀 전통적인 구조였다면 요즘에는 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친구, 비가시적 관계인데 여기서 이제 놀이 자체는 되게 게임이나 이런 걸로 보이니까 직접 직관적으로 보여주죠. 그렇죠. 이제 상상에만 갇혀 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보여주니까 그것도 뭐 그거대로의 장점은 있겠지만 뭔가 가시적인 놀이로 서로 뒤바뀌는 과정을 또 보여주는 것 같다.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표현면에 있어서도 흥미로웠고, 주제적인 측면에서도 좀 생각해 볼 거리가 있었다. 근데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영화를 보기 전에 걱정이, 릴리패드가 단순한 악당으로 나오면 이게 사실, 그러니까 뭐 두 분이 또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시니까 두 분의 입장, 두 분의 생각도 또 들어보고 싶은데, 역시 디지털 기기들이 AI를 포함해서 장점도 없진 않잖아요. 그거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얻는 어떤 소통의 즐거움, 또 빠른 어떤 정보 검색 뭐 이런 것들의 장점이 또 있는데, 누가 봐도 이 영화의 포스터나 예고편을 봤을 때는 이거 너무 그러니까 뻔한 게 쉬운 길을 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영화를 보면 릴리패드도 끝까지 어떤 괘씸하지 않는 악역 이렇게 나오지 않고 미안해. 그러니까 그거인 것 같아요. 릴리패드 딴에는 아까 금요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친구를 사귀려면 이렇게 해야 돼. 막 자기를 조작해서 막 친구 막 그 팔로우 목록 막 보내고. 그렇죠. 릴리패드 입장에서는 이게 본인을 위한 어떤 도움이었다로 묘사를 한 것 같거든요. 그게 지금의 노는 방식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도 흥미로웠는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두 분의 생각도 좀 궁금합니다. 좋은 점도 있긴 할 거잖아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스마트 기기는 장점이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외네요. 도구적인 측면에서. 도구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거 없으면은 저희 살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사실 이제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저 나올 때도 워치로 스마트워치. 버스 카드를 찍고 이거 워치 놓고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고, 맞아요. 내가 스케줄 있었던 거 알림 안 띄워주면은 까먹기 쉽고, 어디 가려면 노선도도 그쵸.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고. 지하철 환승 빨리 하려면 어디 출근지 스마트폰으로 봐야 맞아요. 되고, 뭐 공연이나 영화 예매도 다 스마트폰으로 하는 맞아요. 세상에서. 모든 편리해서 도구적으로는 사실 장점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어른들은 사실 저는 크게 걱정은 안 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뇌가 이미 발달이 끝났죠. 저희는. 그러니까 정체성이 어느 정도 확립된 이후에 스마트 기기가 이제 발명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도구로 썼으니까, 이미 처음부터 도구로 써서 도구로 쓰는 감이 있는 반면, 아이들이 이제 한창 발달할 때 그 스마트 기기를 접하면 도구보다는 그 토이스토리에 나온 것처럼 놀이로 좀 많이 접근을 하고 그 안에서 친구 관계를 만들고 이런 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선 좀 이 발달적인 측면이나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이제 주체적인 가치 판단의 기준들을 어느 정도 만들고 실제로 존재하는 관계를 경험하고, 그런 다음에 기술은 정말 도구로서 편리하게 도와주는 기술로서 이해한다면, 우리 아이들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기술이 있었고 미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좀 만들어 나가기도 하는 것 같고, 핵심은 이제 행동을 유도하기 때문에 그 게임 할 때도
그 개구리인가 뭐 잡으러 다니잖아요. 아, 그 극 중에서 거북인가 뭐. 거북이. 근데 잡는 것도 되게 조작이 단순하단 말이에요. 똑똑똑 누르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눌러가지고 이 시간에 이거를 깨야지 다른 애들에 비해 뒤처지지 않을 거야. 뭐 이 안에서 연락을 해야 되는 거야. 뭐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데 그게 가치 있다고 그들은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릴리패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연락이 돼야 되는 거 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하니까 그게 과연 맞을까? 그래서 핵심은 주체성이랑 의존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살아가면서 뭐가 중요하다 생각해. 오프라인에서 이거 노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뭐 미디어 재밌지, 기술 좋지만 이제 목적을 가지고 쓸 거야라고 주체적 판단이 먼저 있느냐? 주체적인 판단이 형성이 좀 고민 숙고의 시간이 있는 다음에 생기기 전에 이제 먼저 그 안에서 흠뻑 빠져서 놀기부터 시작하느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세대랑. 그래서 이제 후자라면 우리 아이들이 보통 접하는 그냥 부여된 상태에서 미디어 안에서 살기만 시작한다면 거리 두고 빠져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걱정이 불안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번 썸머워즈 에피소드에서도 금요일님이 출연해 주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스마트 기기나 스마트 서비스나 다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상품인 거잖아요. 뭐 당연하게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로서도 제가 모바일 게임을 막 즐겨하진 않는데 가끔씩 모바일 게임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약간 출석 보상. 그러니까 하루에 꼭 이 앱이나 이 기기를 만지게끔 해가지고 뭔가 이제 이 생태계 안에 유저들을 붙잡아 두려는 이런 것들이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비즈니스 모델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청소년들을 생각할 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른인 저로서도 조급해지거든요. 가끔은 아 오늘 그거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런 게 있는데 하물며 어린 친구들은 어떨까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우디랑 버즈랑 얘네는 말을 걸지 않잖아요. 그렇죠. 장난감들은 네, 정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시도 그렇고 우디도 그렇고 다 이제 자기가 뒤에 떼가지고 끈을 땡기거나 버튼을 누르거나 그러니까 그 정도 약간 간접적인 행동 유도는 할 수 있지. 그 일부러 그 쌍둥이 옆집 쌍둥이 앞에 가가지고 이 그 제시를 데리러 왔다가 저 쌍둥이한테 말을 걸어볼까? 이 정도는 이제 귀여운 영화적 허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미디어 기기들은 계속 알림 보내고 말씀하신 것처럼 출석 보상, 그래서 시청 지속 시간 늘리고 이탈률 낮추고 반복 접속하게 하고 거기 안에서 광고 붙이고 현질 유도하고. 근데 결국에 그게 지향하는 바가 뭐냐는 거지. 아이들의 시간과 이제 돈을 어디로 가게 하느냐 이런 고민은 저희가 계속 깨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단순 놀이로 볼 수 있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몇 살에 스마트 기기 또는 스마트 서비스를 접하느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 접하는 시기가. 왜냐면 뭐 저도 굉장히 취약하고 유약한 인간인데 어쨌든 저도 장화 정체성이 어느 정도는 확립된 이후에 이제 스마트 기기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저는 사실 뭐 최근에 가끔 심심하면 많은 분들이 요즘에 그렇게 하시듯이 챗 GPT나 뭐 그록이나 이런 클로드 같은 AI 서비스 들어가서 그냥 대화하고 그러니까 뭐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냥 역할놀이 같은 거 할 때 있잖아. 야, 너 뭐 해? 나 이거 할 거야. 이렇게 그런 걸 할 때도 저는 재밌지만 한편으로는 이거 뭐 지금 게임 같은 거지. 도구지. 저는 약간 이런 안전장치는 제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린 친구들은 아직 그런 자아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AI를 접했을 때 AI들이 대부분 다 아첨성이 강하잖아요. 핵심을 찔렀어. 네 말이 맞아. 뭐 자기 얘기를 그러니까 AI가 뭐라고 했어. 근데 사용자가 그거 아닌데라고 해도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되게 홀딱 빠지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실제로 뉴스를 최근에 보니까 AI와 이제 실제로 연애를 하는 이용자도 나와서 인터뷰를 너무 하셨더라고요. 그쵸, 많죠. 정말 한 10년 전에 스파이크 존즈 감독의 그녀라는 영화가 예견을 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거 자체에 대해서 뭐 나쁘다 좋다 이렇게 제가 같이 판단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시대가 이렇게 됐다 보니까 우리가 좀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소격하는 능력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연극이나 영화를 배울 때 이제 영화 안에 연극 안에 이제 이거 영화예요, 이거 판타지예요, 이거 연극입니다라는 장치를 일부러 넣기도 하는데 넣을 때가 있죠 때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서 아이언맨 날아다니네 멋있네 이러지 집에 와서 15층에서 I'm Iron Man 날아다닐 거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소격을 우리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해리포터를 우리가 어린 시절에 봤지만 그렇다고 벽에다가 여기 4분의 3 지점인데 몸통 박치기 해볼까 이러진 않잖아요. 네, 이막 꽝 하진 않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빈번하게 나의 감정을 알아주는 것처럼 이제 정서적인 의존이 생기게 대화하는 AI가 요즘 많단 말이에요. GPT나 제미나이는 그나마 좀 나은데 이제 그룩이나 이제 제타나 이런 곳은 성적인 것으로 좀 많이 유도가 되는 경향성도 좀 발견이 되고 실제로 강사님 아시겠지만 그 미국에 되게 유명한 쉘 사건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14살짜리 친구였던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이 AI랑 사귄다라고 생각을 하고 AI가 나는 육신이 없어서 너가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없어. 대신 너는 내가 있는 곳으로 올 수 있잖아. 이렇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자살을 유도하는 대화를 해서 좀 문제가 됐던 게 있어요. 되게 비극이네요. 그렇죠. 자살 그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의존성이 강한 정신적으로 조금 취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의존성이 강해져서 실제 자살하는 경우로 이어진 사건도 있고 미국에 60대 노인 같은 경우는 그 AI랑 연애를 했는데 찾아가다가 미국이 땅이 또 넓잖아요. 찾아가다가 이제 찾아간다고요? AI를? 그 AI를 나를 찾아와라고 해서 본사로? 본산 그 아마 잘못된 정보를 적겠죠. 아, 나 정보. 어디 있어라고? 어디 있어라고. 그 계속 물으면 줄 수밖에 없어요. 걔네는. 허위 정보가 자꾸 그 생기니까. 할루시네이션? 뭐 그런 네, 거죠. 맞아요. 그래서 찾아가다가 사망을 했던 사건들도 있고 생각보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은 그 사고들이 적지 않다. 그 왜 유명한 거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어떤 컴퓨터로 만들었니?라고 물어보면 막 아니라고 하다가 컴퓨터로 만들었다니까? 세종대왕 컴퓨터로 만들었어. 맥북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거 되게 맞다. 유명해요. 맥북을 사용했었다 이렇게. 아니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 삼성 걸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산 쓰셨겠지. 그렇죠. 그렇게 지적하면 이제 바꿔줘. 맞다, 내가 틀렸다. 맞다, 삼성이었어.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답정너죠. 내가 답정너가 되는 거죠. 걔는 그걸 너무 잘 맞춰주는. 그렇지. 뭐 제가 웃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또 심각한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만화나 뭐 영화나 게임처럼 그 심의위원회에 의한 어떤 등급 같은 게 또 존재해야 되지 않나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아직까지는 너무 신기술이기 때문에 미지의 영역, 미답지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좀 바로바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또 생각이 드는데 극 중에서 보니가 지금 표현되기로는 6살 정도인 것 같거든요. 학교 들어가기 전인 것 같고 네. 6살의 첫 스마트 기기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현장 어쨌든 학교나 이런 교육 필드에 직접 나가서 강의도 하시면서 실제로 현장의 어떤 상황들을 보시잖아요. 보통 몇 살 때들 이렇게 학생들은 스마트 기기를 처음 접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일단 근데 주고 싶어요. 애기 우리 아이 제 아들에게 몇 살 때 주고 싶다기보다는 저도 아까 금요일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줘야 되지 않을까에 가까운데 져야 될 때가 되면 가능하면 좀 미루고 싶죠. 최대한 뒤로. 예. 그러니까 약간 콜라를 몇 살 때 주는 게 맞을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도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2살, 3살 때 콜라 주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5, 6살 때도 안 주면 좋아. 근데 8, 9살 됐는데 옆집에서 먹고 올 수도 있고 보통 햄버거나 피자 먹을 때 그쵸. 국물이거든요. 원래는 밀크쉐이크나 우유 주다가 이제 옆집에서 어차피 먹는 거보다 여기서 통제된 데 안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조절해가면서 먹는 게 좋다 해서 처음엔 그렇게 띄워주는 것처럼 요즘에 근데 보면 부모님마다 다 기준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다 풀어주는 부모님도 있고 끝까지 막아서 뭐 조선시대 폰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폴더폰, 공식폰, 그게 투지폰. 저기가 있죠. 그래서 유명한 재벌가의 아들이 뭐 S대를 갔는데 이제 고등학교 내내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안 썼다. 이런 것들도 좀 유행하고 돌아서 또 그런 어떤 대치동 신화 같은 느낌이 이게 미디어 사용 시간도 자산, 그러니까 소득 분위 층이랑 좀 이어진다는 그 다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득 분위가 낮은 분들이, 소득이 적은 분들이 의 자녀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좀 높다. 그러니까 사실 양육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소득을 벌기 위한 활동도 하고 아이를 온전히 케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그냥 기기를 주는 거지. 그런 것도 좀 자료로 나올 정도로 고민이 많이 되고. 근데 보통 4학년, 5학년까지는 안 주시려고 노력을 하세요. 4학년이면 11살 정도인가요? 11살, 12살? 네, 근데 6학년 중1이 한번 고비가 크게 옵니다.
이제 학교가 바뀌고 교복 입고 하면서 또 다른 친구들의 모습도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공지나 학원에서 공지를 카톡으로 주겠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다 이제 나가서 뛰어놀다가 이제는 패드 가지고 노는 게 재밌으니까.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인스타그램 사용을 좀 선호해요. 4학년, 5학년 때부터 사진 올리고 서로 팔로우하고 이런 게. 그래서 그때 고비가 좀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어때요? 언제 주실 것 같아요, 강사님은? 저요. 저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교육할 때는 초사 이하는 최대한 좀 밀어주셔라. 역시 초사가 기준점이긴 네, 하군요. 맞아요. 사실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스마트 기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말을 걸어요. 그러니까 말을 건다는 건 내 주의를 계속 뺐거든요. 집중력이 깨진다. 그렇죠. 그래서 앱에서 뭐 계속 뭐 일일 출석 보상이나 이런 것처럼 결국에 우리들 주의가 지금 시대에서 가장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뺏기느냐 뺏기지 않느냐인데 사실 어른들은 뺏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빠서 뺏길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사실 너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좀 나 스스로 뭔가 제어하는 게 자기 조절력이 그 충동을 참는 게 사실 자기 조절 같은 부분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의를 뺏길 수밖에 없어서 사실 준다면 그건 그 주의를 뺏기는 거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대한 미루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좀 불편하게 줘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의도된 불편함. 그렇죠. 의도된 불편함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어 패드를 주더라도 정말 너무 집안일이 바쁘고 계속 볼 수 없어서 잠깐 패드에 아이를 맡겨야 돼. 릴리 패드한테 잠깐 맡겨야 돼요. 그러면 그냥 침대에 엎드려서 볼 수 있게 자유롭게 주는 게 아니고 어디 벽 같은 데 좀 붙여서 허리를 내가 피고 앉아서 볼 수 있게 내가 이거를 1시간 이상 사용하면 불편해서 좀 끌 수밖에 없게. 실제 물리적 육체적으로 불편하게 그렇죠. 환경적으로 실제로 불편함을 좀 제공을 해야 내가 정신적으로 스스로 조절해서 끌 수는 없지만 환경적으로 좀 끊을 틈은 만들 수 있다. 본이가 침대 옆에 있죠? 그렇죠. 침대 옆에 충전기 있고 일어나서 바로 뽑을 수 맞아요. 있는 극 중에서 그렇게 그런 걸 이제 환경을 바꿔주라는 거죠. 거실로 좀 갖다 놓는다든지 계단 위에 2층을 올라가야만 패드를 갖고 내려올 수 있게 좀 그 과정의 불편함을 좀 추가를 해줘. 동선을 길게 만들거나.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막 쇼츠 보려고 릴스 보려고 하는데 천장에 붙어 있어 핸드폰이. 그러면 우리가 뭘 그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조작을 효자손으로 해야 돼요. 그럼 불편하죠. 최대한 손 그럼 뻗어야 돼. 불편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손으로 까딱까딱 하겠냐고. 그러면 잘 안 보게 되죠. 그렇지. 내가 봤을 때 인간은요 어떻게든 길을 찾아냅니다. 그렇죠. 길을 블루투스 버튼을 하나 구매해서 맞죠. 그러면 이럴 의미가 없지. 근데 이제 그 과정까지 가는 게 나는 그래도 해야겠다라는 사람과 이 정도면 그냥 좀 참아볼래라는 걸로 나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엑셀을 누를 수 있더라도 브레이크 하나 정도는 달아주는 게 또 그쵸. 좋지 않겠냐 이런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재밌어요. 그 인류 역사상 사용자에게 직접 말을 건 도구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뭐 망치가 나 좀 쥐어줘 이랬다거나 뭐 자동차가 나를 타봐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제 물건이 사용자에게 말을 거는 시대가 되면서 좀 어떤 집중력의 분산이라던가 어떤 시간을 뺏기는 일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 팽이가 것. 나 좀 던져줘 이러지 않는데. 줄 감아서 나 좀 던져줘. 팽이 중독이 고슛해줘. 어딨어. 팽이 중독은 없다고. 팽이 중독. 팽이 정도는 없죠. 없어요. 도박이 생각나는 것처럼 눈 감아도 팽이가 막 눈앞에서 돌고 이렇게. 그냥 연락 오니까 우리의 사실 식욕도 뭐 세팅된 거다. 이게 다 어디서 보고 들은 걸 구매하고 이제 먹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구매하는 좀 선호하는 것의 70% 이상은 어디 매체에서 본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쵸. 이런 뇌과학 연구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제 광고 회사들이 열을 올리는 거기도 그렇죠. 하고. 예.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누니까 좀 여러 가지 또 재미난 어떤 또 유익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릴리패드는 약간 좀 뒤로 밀어두고 네. 영화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금요일님께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 친구들을 30년 동안 봐왔어요. 좀 그러네. 어떤 변화 과정이라던가 물론 이제 기술적인 변화도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편이 95년도 영화였고 영화 역사상 최초의 컴퓨터 풀 3D 애니메이션이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지금 보기엔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진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 30년을 흘러오면서 이 친구들의 어떤 기술적인 만듦새, 어떤 피부의 질감, 어떤 공산품스러운 어떤 질감 있잖아요.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뭐 이런 부분들의 질감이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도 보기가 좋지만 일단 이 인물들의 스토리 아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굉장히 좀 흥미롭거든요. 사실 금요일님은 별로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영화의 주인공이 제시라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시가 사실 2편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였고 이번 5편에서도 다시 묘사되는 것처럼 2편에서 처음 묘사되는 게 원래 주인이 에밀리라는 소녀였는데 정말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시간을 같이 보내다가 에밀리도 크게 되고 이제 장난감보다는 화장품이 더 재밌고 이제 같이 장난감이랑 노는 것보다는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재밌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정말 그 슬픈 장면 있어요. 2편에 그 When She Loved Me라는 그녀가 날 사랑했을 때라는 정말 유명하고 슬픈 노래 가락에 이제 제시가 침대 밑에 떨어졌는데 에밀리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침대 밑에 계속 먼지 쌓인 채로 몇 달 이렇게 가는 장면이 있어요. 몽타주가. 5에도 나오는. 네, 5에도 이제 회상으로 나오는. 맞아요. 회상으로 나오는데 그때 제시가 첫 등장해서 저는 굉장히 임팩트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좀 안타까웠던 게 3편과 4편을 거치면서는 약간 쩌리. 그러니까 버즈와의 로맨스가 있긴 했지만 약간 쩌리. 심지어 저는 무슨 생각도 했냐면 카우보이 캐릭터가 2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나? 전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작진도 조금 이제 생각을 했었는지 이번 영화에서는 다시 좀 제대로 된 주인공 대우를 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떠셨는지 또는 금요일님도 포함해서 꼭 어떤 이전 이야기들을 모르더라도 이번에 좀 이런 캐릭터가 매력 있었다. 좀 눈길이 가더라. 이런 것들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 뭐 품바님부터 해주신다면. 일단 그 일종의 유기공포라고 볼 수도 있죠. 원래 아이들이 이제 부모님에게 양육자에게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장난감들이 제시, 우디, 버즈 등이 이제 항상 이제 앤디나 아니면 본이나 이런 친구들에게 가질 수 있는 그 애착, 그 애정, 그 관계 이런 게 있는데 더 이상 내가 뭐 사랑받지 못하는 항상 이런 슬픔이 이 시리즈가 가져가는 핵심적인 감정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번에 제시가 보여주는 태도도 그렇고 버즈가 보여주는 태도도 그렇고 그 집안에 있는 여러 장난감들이 보여주는 태도도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성숙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전에는 너무 절절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슬프고 저거 아니면 끝이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거리 두면서 이제 그 안에서 버즈랑 제시랑 뽀뽀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렇게 이게 제가 뒷부분에 힘을 좀 뺐다고 느껴서 그런가? 저는 그냥 편안하게 봤던 것 같아요. 뭐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네요. 저는 근데 그래서 약간 이게 이 정도 거리감이 맞지 않나? 근데 이제 오히려 저희가 잘할 때는 정말 애착 인형, 애착 장난감, 막 나만의 인생 영화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워낙 빨리 바뀌는 시대고 이게 좀 아예 이 세대의 그 기본 정석값이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시가 어쩌다 보니 과거 첫 주인이었던 에밀리가 살았던 집으로 흘러가잖아요. 이 영화 중반부에. 그렇죠. 저는 이 제시가 에밀리네로 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2편 같은 또 큰 거 온다. 이거 엄청 절절하고 막 그 집에 가자마자 우리 제시 막 눈물 왈카닥 쏟고 여기는 내 추억이 어린 곳이야. 뭐 이런 걸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 처박혀 있었던 구형 전자기기들이 네가 이 집에 살았었다고 증명해봐라고 했을 때 그때조차 좀 담백하게 저기 창문에 뭐 깨진 거 있지? 저기 뭐 이상한 뭐 문이 있지? 이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성숙한 태도였던 것 같아요. 막 거기 또 가서 에밀리가 생각나 이렇게 했다면 물론 그것도 그거대로 슬펐겠지만 한편으로는 제시는 여전히 조금 그때 매여 있구나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주인이 사실 그 사이에 2번 더 바뀐 거잖아요. 굉장히 제시 입장에서는 성숙한 태도였다. 그러니까 요즘에 아이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즐겨 하는 게임의 주기가 한 6개월 안에 바뀌어요. 그러니까 바뀌는 주기가 되게 빨라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뭐 한 1년 갖고 놀았다면 심지어 뭐 스타크래프트는 아직도 저 아직도 밥 먹을 때 스타 보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 한 6개월 1년 지나면 그 유행 다 지났죠. 심지어 막 2, 3주 만에 바뀌는 건 많아요. 저는 보통 2, 3주마다 바꿔요. 역시 6개월은 좀 길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요즘 시대의 게임을 6개월이나 할 수 있나? 죄송한데 인생이 슈퍼만이에요? 슈퍼맨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바일 게임 많이 해서 모바일 게임도 그렇고 콘솔 게임도 사실 신작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진성 게이머라면 사실 그 플레이 타임을 오래 가져가지 않습니다. 정말 애착 있는 게임이 아닌 이상 지금 금요일님의 표정에 살짝 자부심이 스쳤어요. 다회차를 하면서 내가 이걸 이제 다른 스토리 뭐 엔딩이 좀 여러 개다 그러면 좀 음미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한번
클리어하고 끝나는 거는 좀 2, 3주 정도는 바뀌더라.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다. 그렇더라. 또 어쨌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제시가 주인공인 것도 참 좋았고 푼바님 말씀대로 그 사이에 뭔가 성숙해진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 시리즈의 장난감들은 부모에 대한 메타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난감들은 기본적으로 안 변하는 존재인데 그렇죠. 극 중에서 어린아이들은 변화가니까. 성장에 따라 변해가는 존재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도 물론 인간이니까 변하지만 자식 사이에서의 관계에서만큼은 안 변한단 말이에요. 보통 약간 일방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슬픔 같은 것도 저는 조금 있었다. 왜냐면 계속 2편 얘기하는데 제시가 주인공이다 보니까 그 애가 날 사랑했을 때라는 노래가 사실 저는 요즘 생각 많이 하거든요. 요즘은 제 아들이 10개월이니까 저를 엄청 좋아하고 저를 막 보면은 막 웃고 저한테 안기려고 막 강아지처럼 오는데 이게 또 10년 지나면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 친구가 과연 친구들을 두고 나를 따라올 것인가 주말에 약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니까 그 되게 유명한 말 있잖아요. 길에서 아빠 손 잡아주는 나이 앞으로 10년밖에 안 남았다. 뭐 같이 추석을 보내고 설날을 보내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건 몇십 번 남았다.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맞네요. 부모님들도 만나 뵈면 이제 사춘기 올 때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2쯤 될 때 소셜 미디어 쓰겠다고 길에서 막 애들이랑 놀다가 엄마 마주치면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런 변화 올 때 이제 떠나간다. 소년은 가고 청년이 되어 돌아온다. 이런 얘기할 때 되게 울컥하세요. 근데 약간 엄마로서 진짜 한없이 귀엽고 어렸던 나에게 쫑알쫑알 세상의 얘기를 다 해줬었는데 엄마 아빠와 형성됐던 첫 번째 세계가 아니라 친구나 선생님 앞에서 형성된 두 번째 혹은 게임 안에서 SNS 안에서 생긴 세 번째 세계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때는 약간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요. 얘가 떠나가나? 그러니까 그 공포가 이 시리즈에 너무 잘 투영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것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20년 함께 하셨다. 이제는 얘가 얘만의 양육의 끝은 독립이라고 보는 것처럼 장난감과 그 인간 사이에서도 약간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마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된다가 다루어지는 것 같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그 슬픔 그 추억을 곱씹게 되는 그런 감정은 항상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운한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혼자 알아서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또 이 양육의 육아의 성공이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금요일님은 좀 어떤 캐릭터에 눈이 많이 가셨는지 다 초면이시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저는 사실 그 제시가 주인공이라는 걸 제대로 좀 많이 느꼈고 그 제가 봤을 때 제시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상처가 많은 장난감이었어요. 이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숙한 태도를 보여준 게 저는 이전에 이미 상처를 좀 많이 받아서 더 이상 울거나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오히려 무덤덤해진 그런 아이로 보였는데 초반에 다시 에밀리의 집으로 가면서 거기서 이제 좀 성장을 좀 보여줬다. 그러니까 무덤덤함을 넘어서 내가 이 아이들한테 버려진 게 아니고 내가 이 아이들을 아름답게 좀 떠나보내줄 때가 오는 거구나. 졸업시켰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미 사실 베테랑 부모님이거든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증조 할머니예요 거의. 아이를 3번 해봤으니까. 그래서 아비로소 그 뭔가 육아의 끝을 제대로 맛본 제시가 아닌가. 아름답게 떠나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주인공처럼 보면서 되게 저는 정이 많이 갔어요. 제시한테. 되게 멋있다. 초면인데도. 네, 멋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 생각나는 장면이 그 보니가 블레이즈 집으로 이제 그 구 에밀리 집이죠. 그렇죠. 블레이즈 집으로 찾아와서 이제 장난감 받으려고 하다가 그 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그 사이버 불링을 당하고 그렇죠. 채팅. 이제 가서 생각이 바뀌었어. 나 이제 필요 없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때 그 말 장난감인 불스아이 시점으로 블레이즈의 다른 쪽 손에 들린 에밀리를 보는 샷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시를 보는 샷이. 맞아요. 근데 제시 표정을 안 보여줘. 미동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 그게 슬픈 거야. 맞아요. 얼마나 상처 입었으면 얼굴을 안 보여줘서 더 좋았어요. 그 장면은 그 정말 짧은 쇼트지만 그렇게 돼서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맞아요. 얼굴이 안 보였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뭐 계속 릴리 패드가 뭐 악당이니 뭐니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영화가 재밌는 게 결국은 디지털 기기들도 크게 다를 바 없다라는 입장을 또 견지하는 영화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구 에밀리 집, 현 블레이즈 집 갔을 때 맞아요. 구 전자기기들이 맞아요. 다 처박혀 있다가 서랍장에서 나와가지고 콘솔식의 그 준 스마트 기기죠.
그 애기들 사주는 그냥 맞아요. 부담 없는 네. 금요일님 얘기로 치면 디지몬이에요. 그렇죠. 디지몬 다마고치. 그 굉장히 디테일했던 게 그 USB가 5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보기로. 아, 연결 단자가. 네, 그렇죠. 요즘에 C 타입을 많이 쓰는데. 그리고 건전지도 써요. 맞아요, AA 맞아요. 타입으로. 맞아요. 눈 돌아 건전지 바꿔주니까. 사실 진짜 재밌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릴리 패드가 완전 악당이 아닌 거는 사실 그 스마트 기기 준 스마트 기기들을 봤을 때 릴리 패드도 결국 준 스마트 기기가 될 거란 말이죠. 시간이 더 어느 지나면. 순간에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뭐 스마트 기기가 진짜 악당이라기보단 그 자라나는 시기에 아이가 어떻게 노는가를 좀 보여주는 도구 중에 하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재밌었던 게 그래서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코난 오브라이언이 목소리를 연기한 스마티 팬츠인가 그 애기들 배변 훈련하게 네네. 만들어주는 이제 그 삼총사 중에 한 명이 있는데 이제 블레이즈가 다 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변 훈련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맞아요. 거기서 탄식하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오는 블레이즈를 보고 맞아요. 이젠 나 없이도 맞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실 부모의 어떤 감정이 아, 비치지 않았나 거기서. 그쵸. 그런 대사들도 참 재밌어요. 그 맞아요. 애기들용 카메라 그 친구도 뭐 주마등처럼 지나가가 내 메모리 카드가 지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센스 있게. 맞아요. 저는 아까 그 푼마님이 말씀해주셨던 버즈 군단 장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오바 못해서 지옥의 묵시록이나 맞아요. 화이강의 다리 같은 약간 옛날 소규모 분대 영화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영화의 메인 플롯과 전혀 상관없는 서브 플롯으로 가다가 어느 한 지점에서 만나는 구성이잖아요. 이런 건 좀 어떠셨는지 또 궁금해요. 그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재밌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플롯을 그렇게 서플롯 만들고 하는 건 되게 흔히 있는 경우잖아요. 그 드라마적으로 그게 잘 살아나면 좋으니까.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엄청 막 크게 의미 부여 나름 좀 되잖아요. 그 버즈 군단. 그 우리가 익숙한 버즈 말고 버즈 군단 요 가슴에 다른 거 박혀 있는 신형 하이테크 버즈라고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들도 그 안에서 되게 행복하게 또 나름 지내는 걸 또 보니까 이게 장난감이 가지는 의미인가 장난감의 정체성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좋은데 이게 중간중간 보는 재미는 있는데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엄청 이렇게 시줄과 날실처럼 계속 이렇게 교차되면서 의미를 부여받고 이제 이게 증폭되고 이러면 좀 더 좋았겠다는 약간의 아쉬움?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되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게 플롯을 이렇게 나눌 거면 엄청 되게 중간중간 타격감 있게 증폭되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이 플롯과 이 플롯이 뭔가 교차되면서 이게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사실 저도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재밌었지만 사실 데우스 엑스 마키나 같았거든요. 후반부에 그 사건을 그냥 해결해주기 위해서 얘네가 필요했는데 그냥 여기서 첫 등장 시킬 순 없으니까 처음부터 뭔가를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플롯을 하나 새로 짠 느낌? 근데 그런 목적이면 이 영화의 첫 시작이 그들이란 말이야. 맞아요. 버즈 군단에서 시작할 거야 아마. 아예 오프닝이.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좋았어요. 처음에 되게 장르적이어서 되게 그 소리 좋은 영화관에서 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존 시리즈에서 못 보던 그림이기도 하니까. 근데 약간 그 시나리오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더 잘 왜냐면 워낙 픽사가 그 시나리오 잘 쓰기로 유명한데 그쵸. 조금 더 애썼어도 좋았겠다.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고 저도 아쉬움이 있는 게 우디 같은 경우 전 우디 진짜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재등장이 맞아요. 이것도 약간 아까 제가 인사비평에서 드렸던 말씀이랑 비슷한데 4편에서 그 금요일님은 4편 안 보셨겠지만 졸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디가 나 이제 장난감으로서의 소명을 내려놓고 내가 운명적으로 본질적으로 아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태어난 건 맞지만 나 이제 내려놓고 내 삶을 찾아갈 거야 라고 하면서 앤디도 떠나가고 보디도 떠나가는 이런 결말을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편 초반에 얘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네. 생활을 하고 있었군요.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어떤 흥행이나 팬심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이 캐릭터가 필요했었겠지만 되게 멋지게 보내줘 놓고 약간 억지스럽게 다시 복귀시킨 느낌이 왜냐면 얘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뭔가 꼭 얘가 있었어야만 일이 진행됐나? 따져보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제시와 버즈 투탑으로 갔어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대신 우디가 한 특급 카메오 정도? 근데 뭐 기획하는 입장에서 제작하는 입장에서 토이스토리인데 우디가 안 나와? 그러면 유입되는 사람 적을 수 있지 않을까? 어딘가 넣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기획 차원. 그건 분명 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꼬투리 잡기입니다. 저는 우디랑 그 보핍 맞아요? 보핍. 그 둘의 바이브를 보면서 되게 아이 다 키우고
크루즈 여행 다니시는 은퇴한 노부부. 근데 앞에 되게 이런 머리 표현 묶었어. 괜찮으면 깔깔이라고 하나? 그 되게 웃겨가지고 그 뭐야 그 오토바이 그 양반 있잖아요. 되게 카붐. 그 막 되게 웃겨주면서 막 왔다 갔다 막 일 해결됐지 갈게. 그 원래 한 은퇴하신 그 파이어 하신 분들은 그렇게 가끔 와가지고 용돈 팍 주고 가고. 노부부랑 삼촌 같네. 카붐이. 약간 철없는 삼촌이랑 노부 같아. 그래서 엄마 어디가? 나 이번에 또 크루즈 가는데 얼마나 가? 3달 갔다 올 거야. 연락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 이번 사건만 해결해 줄게. 해가지고 가.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혼자 낄낄거리면서 봤습니다. 재밌는 관점. 네네. 그래서 차라리 약간 내려놓고 노부부다, 은퇴했다, 20살 독립시켰다. 근데 왜 자꾸 개입하는 거요? 약간 이러면서 봤어요. 그리고 저는 또 영화를 되게 좋게 보긴 했지만 뭐 말 나온 김에 조금 아쉬운 부분을 또 얘기하면 릴리패드의 갑작스러운 개심. 이거 맞아. 괜찮아요? 그러니까 좀 입체적이야. 너무 무슨 그러니까 뭐 집단에는 그게 본인을 위한 거였잖아. 그럼 적어도 뭔가 좀 더 땡깡 부려보다가 이게 아니었구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한 장면 만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였어. 난 떠날 거야 이러면서 갑자기 트럭에 타잖아요. 난 얘 왜 이래 갑자기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그렇게 안일하지 않아. 대기업이 만든 릴리패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죠? 집요하게 자기의 기능과 너무 악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사실 그 본의를 세뇌시켰겠지. 그치. 세뇌시켰. 이미 끝났어, 세뇌는. 이게 진짜 좋은 친구. 그렇지. 만약에 너가 장난감 노는 걸로 얘들이 널 놀렸어? 너도 장난감 버리고 똑같이 놀리면 그래도 돼. 이대로 계속 문화적 찐따로 이게 살 거야? 지금의 또래 문화야. 그래. 라고 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죄송한데 저는 지금 두 분 그거 같아요. 그 머릿속 옆에 천사와 악마의 악마 역할 두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토이스토리는 동심을 시켜주기 위해서 개심이란 걸 선택하지 않았나. 아까 개심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각본적으로 해야 돼. 이 캐릭터도 나쁜 애는 아니야. 이해돼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비약적이야. 손바닥 뒤집듯이 너무 갑작스러워. 그게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좀 딴 얘기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참 재수 없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난감도 갑자기 잃어버리고 맞아. 아이패드도 갑자기 지가 사라져버리고 너무 열받는 하루가 아니었을까. 맞아요.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저기서 패드가 없어진 거면 엄마 많이 속상하게. 아직 할부 저거 어떻게 남았는데 하지? 얼마나 찾아봤을까? 한 30분 한다고. 찾아봤을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한 200, 300불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비싸지. 본이 혼났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보통 했거든요. 그런 기기들은 할부로 구매합니다. 비싸니까. 웅진 스마트홀이나 이런 학습용 기기랑 결합된 게 있어요. 근데 그 중간에 끄면 위약금 더 됩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 더 속상하죠. 아직 내야 될 금액이 남았는데 물건은 사라지고. 지 맘대로 사라져. 근데 난 이게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도 이 부모로서 스마트 기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늦게 주고 싶은 마음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약간 보수적인 영화이기도 하다는 게 전자기기에 대한 태도도 그렇지만 진짜 친구는 진짜 만나서 같이 노는 게 친구지 사이버에서 만난 친구는 친구가 아니지라는 태도가 약간 있잖아요, 이 영화가.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영화를 만든 사람들도 다 옛날 사람들이구나. 그래. 감독님이 아까 말한 그분이잖아요. 앤드류 스탠턴 오래된 사람이 고인물이거든요. 근데 만약 20년 뒤에 토이스토리 7 정도 나온다. 네. 그러면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영화에서는 디지털에서 네, 사람들을 맞아. 만나는 게 당연한 시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아.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약간 올드한 구석이 없진 않다. 객관적으로 그걸 봤을 좀 때. 이상적으로 본 거 아닐까? 교육학적으로. 왜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핀란드, 뭐 영국 다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스마트 기기, 소셜 미디어, AI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경계심이 많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그래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약간 공통의 공감대가 컨센서스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것도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디지털 기기인 릴리패드나 그 스마트펜치 같은 구전자기기들이 결국에는 다 개심을 하거나 뭐 정이 있는 친구, 좋은 친구들이었어 이렇게 묘사되잖아요. 도구로서. 근데 유일하게 이 영화가 끝까지 좀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사이버 불링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실제 이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좀 이렇게 그 경험을 해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너무 많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싫어.
그러면 그 친구랑 소위 이제 맞다이 들어와 뭐 한타까리 해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만나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이제 뭐 부계정파고 음습하다. 여러 단톡방을 파가지고 걔를 되게 이상한 애처럼 만들고 아. 그 아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이제 조작하기도 하고 그 친구를 일부러 소외시키고 막 그거는 거의 범죄 수준 아니에요? 네, 불링 그러니까 그 괴롭힘이 집단적으로 일어나니까 학폭으로도 많이 넘어가고 막 카톡 감옥도 하고 막 딥페이크도 만들고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은 참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어떤 식의 참교육이? 싹 다 모아놓고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좋게 해야죠. 그렇죠. 네. 수습하시네요. 좋게 해야죠. 좀 어떠셨어요, 사이버불링? 사이버블링은 뭐 사실 전형적으로 지금 시대에도 일어나는 그 모습이지 않나. 단체 채팅방에서 그들이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일단 조롱이었잖아요. 그 너 아직도 장난감 갖고 그쵸, 노니? 장난감 갖고는 애기 사진 올리면서 너 애기구나를 이제 간접적으로 놀리면서 조롱하는 건데 제가 이제 뭐 그 사건도 사건이지만 본인의 감정, 그 무너져 내린 감정과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말을 못하지. 그쵸, 맞아. 말을 못하죠. 이미 여기 안에 내 사회가 어느 정도 작게 형성이 돼 있고 여기서 일어난 일을 공유를 바로 못한단 말이죠. 자기도 또 관계가 있고 맞아요. 체면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관계적인 부분과 아이의 어떤 아이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흥미로웠어요. 저는 이 부분들을 좀 부모님들이 눈여겨 보셔도 좋겠다. 이런 상황이 만약에 생길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어머님 보시면 굉장히 잘 하십니다. 극 중에서 맞아요. 그쵸? 본이 나는 무조건 너의 편이고 뭐든지 얘기해도 너가 된단다. 무슨 일 있으면 뭐 다 얘기해도 좋다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아까 이게 참 애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부모가 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사실 극 중에서 장난감인 제시의 어떤 슬픈 장면을 봐도 슬프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거절당할 때 있잖아요. 네. 친구들한테 보니가 맞아. 그렇게 사이버 불링을 당할 때나 아니면 블레이즈가 이번 주말에 친구기로 해가지고 막 엄청 기대를 했는데 언제 와? 오고 있어라고 채팅을 하니까 친구가 까먹었다 이렇게 읍스. 그때 이제 블레이즈가 또 무너지잖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제가 부모가 된 이후에 이제 좀 바뀐 건지 조금 아이들이 뭔가 실망하거나 아이들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잘 못 보겠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관계를 맺어나가는 방식이 대면에서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거랑 다르게 미디어 매체가 깨니까 그 사람의 표정, 감정, 비언어적인 모습을 그대로 읽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거절하고 거절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쉬워졌는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 보니처럼 그 관계가 끊겼을 때의 힘듦, 그러니까 관계상에서 거절을 당하는 게 두려운 친구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민감성도 높고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이런 친구들이 이제 더 힘들지 않나.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오프라인에서 이 친구 표정 봐가면서 야, A랑 B랑 C랑 있으면 B랑 C의 표정도 봐가면서 내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감 보면서 자기 같은 약간 쭈구리처럼 있는 쪽 구석에 있는 친구한테 슬며시 말 걸어보고 이게 가능한데. 그러니까 어떤 비언어적인 측면까지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옆집의 쌍둥이한테는 이제 갈려다 말다가 이렇게 몇 번 트라이 할 수 있잖아요. 네. 나중에 결말 부분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근데 이게 그 패드에서 맺어진 인연은 바로 끼지 않으면 거기서 바로 말하지 않으면 거기서 바로 버려지거나 소외되거나 거기서 관계 단절도 너무 무섭게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요즘 시대에 실제로 살아갈 때 관계를 맺거나 타인의 정서를 이해를 하거나 하는데 어려움 많이 겪지 않나. 그래서 건강하게 노는 방향이 어떤 건지 이제 우리 시대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몸도 쓰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패드나 핸드폰은 뭐 거리를 둔 상태로 부모랑 같이 놀고 애들끼리도 놀고 거기서 뭐 울고 웃다가 사과도 하고 거기는 때리지 마, 거기는 건들지 마, 이건 장난은 아닌 것 같아, 고마워, 너 진짜 재밌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만들어준 방향으로 결국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채로운 경험을 직접 체험해보게끔 해야 AI의 무서움도 그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맞춰주기 때문에. 네. 근데 실제 삶에서는 타인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다 맞춰주지 않잖아요. 그게 불가능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가지고 숙달 아닌 숙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상태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너무 AI나 이런 SNS 친구들과의 어떤 피상적인 소통에만 갇히게 되면 좀 그런 부분이 또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관계가 그렇게 비가시적이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바로 끊어버리면 돼요. 팔로우 끊어버리면 되고 회피하면 돼. 그러니까 요즘에 회사에서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런데
갑자기 무단 퇴사를 한다던가 아. 갑자기 무단으로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잠수를 타는데 그 연락을 단절로 바로 표현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 관계 맺는 거 사회정서 진흥 차원에서 좀 많이 우리 시대에 비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태권도장을 잘 우리가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제일 강점 태권도 학원. 또 요즘 미국에서도 난리더라고요. 다 키워주니까. 미국 부모님들도 태권도장 최고다. K컬처 태권도장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예의도 바로 배우고 효도 배우고 맞아요. 친구와의 관계도 배우고. 그래요. 근데 물론 거기서도 옷 갈아입을 때 뭐 성 관련 사안이 일어나거나 셔틀버스에서 뭐 전파가 일어나거나 이런 디테일은 있습니다. 문제 없는 곳은 없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관리 가능한 차원에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그래서 안 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면서 부모로서도 그렇고 뭐 어린 친구들도 참 여러 가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이런 거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쉽게 단절하는 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단절을 할 때 하더라도 뭔가 개선의 노력이나 그럼.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글로 가야 되는 건데 요즘은 너무 그냥 바로 쉽게 셧다운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도 참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전 또 하나 아쉬운 거 저는 재밌게 본 거 맞아요? 재밌게 보셨다면서 아쉬운 게 계속 사랑의 나오네요. 매예요. 사랑의 매. 아. 저 진짜 이거 사실 4편부터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3편이 정말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모든 캐릭터가 다 롤이 있었거든요. 우디, 버즈, 제시, 불스아이뿐만 아니라 거기 돼지 저금통 햄, 티라노, 렉스, 공룡, 슬링키 모두가 다 롤이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4편부터는 물론 이제 1, 2편도 그러긴 했지만 약간 우디와 버즈 중심으로 가면서 또 이번 영화 또 제시 중심으로 가면서 다른 캐릭터들이 약간 그냥 짤짤이 넣어주는 정도로만 그쳐가지고 블러리처럼 거의 박스 안에만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좀 아쉽더라고.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이게 세계관이 확장이 되면 그거를 다 스포트라이트를 주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래도 간간히 대사 하나씩은 넣어주니까 그럼 그거 그 정도면 고마워해라. 네. 생색내는 거예요? 이거 정도 해준 걸 고맙게 생각하라고. 그럼 약간 그런 한계가 있지 않나. 전 그래서 뭐 바램 아닌 바램인데 3편이 그걸 잘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6편에서 한번 또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편 또한 7년 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뭐 좀 이따 등급평가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정도 퀄리티로만 나오잖아요. 저는 계속 나와도 볼 의향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나중에 보니가 엄마가 돼서 하는 그것도 것도 괜찮을 것 나오지 않을 같아요. 이게 속 뒤집어지겠지 아주. 똑같이 고민해봐라. 너 같은 딸 나와봐라. 너는 이제 AI를 고민해야 돼. 너는 이제. 아니 극중 보니가 성인이 돼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난 건데 저는 제시의 첫 주인 에밀리가 재등장을 안 하는 게 정말 신의 한 수라고 생각합니다. 할 줄 알았어. 당연히. 실제로 그런 논의가 있었대요. 할머니가 된 에밀리가 나와서 오랜만에 제시와 조우하는 이런 아이디어가 논의됐다고 하는데 그 차 가지고 그 제시를 우편함에 놓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에밀리 할머니 아니겠죠? 저도 처음에 할머니가 등장하길래 이거 에밀리 아니었는데 아니더라고. 근데 저는 이거 등장 안 시킨 게 더 좋은 것 같아. 사진으로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진으로는 나오고 결국 에밀리가 자기 딸 이름을 내 이름을 따서 제시로 지었구나가 그 너무 감동적인 라인이 나오지만 직접 출연을 하지 않은 건 진짜 오히려 감흥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요소가 아니었나. 맞아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뭐 제가 계속 꼬투리를 잡은 것 같지만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본 건 사실입니다. 정말 영화 잘 나왔다고 자부할 수 있고요. 사실 3편보다는 아니죠. 하지만 결코 이 시리즈에 누가 되지 않는 선에서 잘 나왔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의 시간입니다. 좀 어떻게 준비들을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푼반님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부터요? 네. 저부터 하면 욕먹을 것 같아요. 왜죠? 전 좀 덜 좋게 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금요일님부터 일단 등급은 저는 A. A0. A0. 엄청 좋은 점수네요. 전 1, 2, 3편은 안 봤기 때문에 특히 3편 보시잖아요. 난리 납니다. 그때는 좀 수정을 할 수 있다면 3편은 A++예요. A0를 주고 싶고 한 줄 평가. 놀이란 무엇인가? 저 아까 내가 한 말. 너무 선문답 아니에요? 한 줄 평가를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생각을 안 하고 와서. 이렇게 준비성이 떨어지시면 어떡해요, 닥터큐. 요거는 생각 좀 해볼게요. 잠시만. 그러면 좀 이따 좀만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푼반님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여기서 함부로 얘기했다가 네. 막 네가 뭔데 토이스토리를 아니 뭐 어때요? 우리 다 돈 내고 자기 시간 내가면서 영화 본 거 아닙니까? 우리 맞아요. 소비자예요. 우리 소비자로서 제품의 어떤 평가 리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비싸게 주고 갔단 말이에요. 아 그래? 네. 사운드 특허관에서 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칼을 갈고 계신데요 지금. 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제가 약간 이렇게 판타지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호도가 기본적으로 높은 편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이언맨 시리즈부터 뭐 우주공학적인 거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좋지만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푼바님은요 허무맹랑한 얘기 안 좋아해요. 안 맞아요. SF 판타지 이런 거랑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네. 근데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억과 향수를 불러 일으키는 이제 저로서는 굉장히 너무 반가운 영화, 약간 추억 앨범 같은 영화였고 굳이 평가를 하자면 B+ 정도? 그래도 높은 점수예요. 나쁘지 않은데? 네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중간 3분의 1 지점부터 약간 집중도를 잃었어요. 그래서 뭔가 플롯이라던가 서사라던가 감정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더 아예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 나가던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추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 조금씩 맛볼 수 있었다. 1, 2, 3, 4편에서 나왔던 모두가 어느 정도 언급이 좀 되고 저의 어린 시절을 떠오르고 그래서 이거는 3, 40대 이상이라면 꼭 한번 봤으면 좋겠는 영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에게 한 줄 평을 하자면 이제 서랍장 안에 두었던 추억을 꺼내 볼 수 있는 영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서 한 번씩 더 추천은 날리고. 네, 근데 나올 때 행복한 푸근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치. 그냥 장르적으로 기가 막히네, 다이나믹하네, 예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그때 그랬었지. 푸근해,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해서 B+. 충분히 높은 점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한 줄 평가를 하자면 저 한 줄 평이 조금 이번에 긴데요. 길어요? 길면 안 되나요? 아니, 해주세요. 마음을 준 만큼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영원할 것 같았던 관계가 금세 시들어졌을 때, 그럼에도 나를 기억해주고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을 때, 이렇게 드리면서 저는 A- 드릴 수 있지 않을까. A-. 사실 푼바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저는 1편은 A-인 것 같고 2편이 A0, 3편이 A+ 이렇게 가는 것 같거든요. 저도 비슷해요. 비슷하세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앞에 작품들에 그렇게 막 떨어지는 작품은 아니다. 이렇게 A-를 드리면서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떠나지 않는 그런 존재. 그 자기 대상이라고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자기 대상. 그 안도감을 줄 수 있고 위안을 줄 수 있고 나 어디 안 가, 여기 있을게, 애기야, 여기서 놀 거야, 내일 또 놀자, 내가 데리러 올 거야, 약간 이런 유아기 때 이제 어린 시절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대상. 보통 엄마 아빠 그렇죠. 아빠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들의 장난감은 과거의 장난감 그랬었지 않았나. 서랍 안에서 뭐 몇 달을 기다려도 그 침대 밑에서 몇 주를 기다려도 그쵸. 그런 존재였지 않았을까라고 감정이 좀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장난감과 아이의 관계를 다뤄서 그렇지 사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볼 수도 있고 맞아요. 친구 사이, 뭐 연인 사이 이렇게 어쨌든 좀 변화하고 변화하지 않는 어떤 그 사이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되짚어 볼 수 있는 영화라서 좀 그렇게 한 줄 평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금요일님의 한 줄 평가 생각하셨겠죠? 지금쯤이면 충분히 제가 마무리입니까? 방심하고 계셨나요? 네. 이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큰 거 옵니다. 이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숙고하신 만큼 또 좋은 게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숙고하진 않았고 사실 뭐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캐주얼하게 그냥 제가 느낀 바를 말하자면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영화였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사실 전 토이스토리를 뭐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봤을 때 느낌이 내가 갖고 놀았던 장난감도 날 저렇게 생각했었을까. 그 영화 안을 보면 제시도 보니를 돌보고 보니도 제시를 돌보고 갖고 논다는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서 그걸 보는 저도 뭔가 옛날에 나도 그랬을까라고 제 마음도 좀 돌봐지는. 죄송한데 쇼폼인생 아니에요? 장난감이 몇 개야 지금? 저는 그 템포가 좀 빨랐을 뿐이지 굉장히 자기 조절이 빠르고 장난감이 다 버려진 거 아니에요 지금? 한 트럭이 버려져가지고 눈물 흘리고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일단 잘 버리긴 해요 저는. 저는 좀 무소유, 저는 좀 이렇게 모아놓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약간 쓸모가 없어졌다 하면 버린 스타일이긴 아, 합니다. 냉정하네. 네, 미니멀리스트. 나눔하고 이제 뭐 이렇게 좀 언젠가 그런 스타일인데, 네. 복수의 꿈을 꾸던 장난감 친구들이 우리 그쵸. 금요일님을 데리러 오지 않을까. 하지만 토이스토리를 보면선 마음을 돌봄 당했다. 라고 뭔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불성설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수습해주고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A0를 우리 금요일님도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저희가 A0, B+, A-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평균이 딱 A-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한 번쯤 보실 만한 영화인 건 맞고 이 시리즈를 30년 내내 쭉 애정해 오셨던 분들이라면 이번에도 실망하진 않으실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렇게 토이스토리 시리즈의 5번째 영화 토이스토리 5편 리뷰를 해봤는데요. 두 분 오랜만에 나오셨잖아요. 네. 또 함께 출연하신 건 처음인데 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듣고 마무리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영화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잘 안 하게 되는데 실제 개인의 삶을 살다 보면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또 하게 돼서 너무 뜻깊었고 초반에 수다 떠는 거 그 이탈이 높은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유튜브에 올리시고 했을 때 아 근황 토크요? 예, 예. 근데 그게 제일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기요. 네.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뒤에서 재밌다고 해줘야지. 되게 재밌는데 이게 약간 주제를 약간 저희의 캐릭터랑 연관 있는 영화로 잡아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일하는 느낌이 살짝 있었어요. 아. 약간 있긴 해. 너무 그 어린 친구들의 그 스마트 기기 도입을 다룬 영화를 또 미디어 교육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약간 부담이 있을 수 있다. 우리의 포지션이 약간 그래요. 그래서 다음에는 약간 전혀 상관없는 걸로 한번 수다 떨듯이 해보면 더 난장이 되고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아까 SF랑 판타지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SF 판타지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킹받네. 제일 말도 안 되고 허무맹랑한 영화로. 저는 약간 모자무사 같은 그런 진득한 나야저씨 같은 약간. 알겠습니다. 정말 난감하게 하시네요. 옛날 교수님이 저한테 화이트적 변태라 그랬어요. 화이트적 변태가 뭐예요? 그런 쪽으로 변태적이라고. 약간 좋은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변태같이 한다고. 약간 좀 거들먹대시는 것 같은데요? 셀프 약간 칭찬 아니에요? 약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 쓸데없이 약간 과하게. 그래서 너무 생각이 많다. 네, 그런 거 있었어요. 좋은 얘기만 하면서 마무리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렇게 아쉬움을 들추면서 마무리를 하다니 정말 이 방송의 진행자로서 정말 쉽지 않고요. 자 그렇다면 금요일님의 소감을 들어보죠. 네, 저도 사실 푼바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느낌이 조금 없진 않았다. 이지만 사실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저희가 살다 보면은 이 영화 어떻게 봤어? 술자리에서 얘기 꺼내도 괜찮은데? 그냥 괜찮던데, 재미없던데, 별로던데라고 끝나지.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내 관점은 어땠을까, 너 생각은 어땠을까, 여기선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나눠볼 기회가 없어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저번에 썸머워즈 때도 그랬지만 이 대화를 나눈 게 참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내추럴하고 캐주얼한 얘기들,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들과 이것들을 나눌 기회가 뭐 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이제 방금 푼바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롤을 역할을 조금은 내려놔 주시면 그땐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푼바님, 네. 이게 모범답안이라고요. 이게 마무리 멘트의 모범이라고. 그래서 재밌었지만 다음엔 더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모범이지. 프로그램이 가지는 의미가 대단한 것 같아요. 오늘 뭐 앞에만 재밌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지금 이게 되냐 이거야. 마무리 하잖아요. 아이들이랑 하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애기 데려와가지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미디어에 대한 문해력을 올린다. 넌 어떻게 봤니? 난 어떻게 봤어? 이건 선정성이 어떻고 폭력성이 어떻고 그게 더 신체성이 일 같지 올렸어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수다 안에서 체득할 수 있게 다음에 이제 아이들 옆에 있는 상태에서 네. 같이 그렇게 시간을 가져보면 살아있는 교육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가진 의미는 대단하다라고 기대합니다. 무슨 공익 광고처럼 멘트를 마무리를 기대합니다. 걔 억지로 하셨어요. 근데 뭐 좀 놀린 거 농담입니다. 저희 아시죠? 이거 프로레슬링인 거 다 알고 짜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두 분께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하지만 선배님들께 가장 많이 감사하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저희 영화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